EBS 개념완성 화학원 실력 향상 문제풀이입니다. 오늘 풀 부분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랑 몰농도 관련된 내용이고 교재 51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1번 다음은 세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B는 반응 계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단순한 반응식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리고 일단 계수가 고정되어 있는 아이들이 몇 개 있죠. 이런 아이들 계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이 3인 거 금방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되는데 탄소는 어차피 여기밖에 없어요. 탄소가 4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가 4가 되겠죠. 리튬의 재련 요런 걸 만들려는데 앞에 계수가 2가 붙어 있으니까 LiCl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요소의 합성도 나와 있는데, 자 요거 2개인데 여기에서 일단 수소가 암모니아 하나에서 수소 하나씩 빠진 형태. 근데 암모니아 하나에서 수소가 하나 빠진 게 2개 붙어 있죠. 그래서 일단 수소가 2개 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일산화탄소 형태 CO의 형태로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산소가 하나 빠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맞춰서 니은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물이 된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옳은 것만 물어봤으니까 A는 4고 B는 3이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 맞고, 기억은 LiCl 맞고, 리는 H2죠. 여기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번 에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연결하는 것인데, 뭐 이 과정을 다 주고서 반응식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말로 다 써라 이런 얘기인데,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화살표의 왼쪽에 반응물, 오른쪽에 생성물인데 에탄올의 완전 연소예요. 그러니까 생성물에 해당하는 것과 반응물에 해당하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고, 일단 반응물에 해당하는 에탄올 써주고, 연소 반응이 산소랑 만나겠죠? 그런 아이들이 만나서 완전히 연소해야 되는데, 이 재료에 들어있는 탄소랑 수소가 연소하는 걸 써주면 되니까 탄소는 완전히 연소하면 이산화탄소, 수소는 물이 될 것이다. 1단계가 되겠죠. 이제 뭐 서술하시오라고 하니까 사실 구체적인 과정은 여러분들 그 답지에 있는 모범 답안 보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선생님은 그냥 이제 완성을 해볼게요. 가의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일단 가. 그 다음에 나까지 하면 화학식으로 일단 썼죠. 이제 다 과정을 쓰면 되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지도록 개수를 맞추는데, 복잡한 애들 먼저 보면 돼요. 여기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 들어있죠.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가 되게 해서 이렇게 맞추면 산소가 4개, 산소가 3개니까 산소가 총 7개예요. 그런데 에탄올 자체가 산소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산소 6개를 해결하면 되죠. 산소 6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O2는 3개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맞춰주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말로 풀어서 잘 쓰면 되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의 상태까지 표현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에탄올의 완전 연소는 에탄올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소랑 이산화탄소는 기체고, 그리고 연소의 결과 생성되는 H2O는 처음에 수증기일 수 있으나 금방 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금방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연소 반응 쓸 때는 생성물 H2가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로 표현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가끔 이제 수증기로 표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들이다. 나중에 화학투 같은 데서 이제 뭐 상태 변화 관련해서 연결해서 나오기도 해요. 이 문제에서는 물질의 상태까지 쓰는 걸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는 이제 칼라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 B가 들어있고 A2가 들어있죠. 얘네가 만나서 뭐가 됐나 봤더니 A2, B랑 A2가 하나 남았어요. 자, 그냥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맞춰서 쓰면 이거 2개랑 이거 2개가 들어가서 얘 2개랑 이거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 반응식은 사실 수학에서 쓰는 등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똑같은 애가 나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용된 A2는 2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지워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우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AB가 A2랑 반응해서 이 A2B를 만드는 반응이고, 얘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3개의 분자가 들어가서 2개의 분자를 만드는 반응이니까 전체 분자 수가 감소하는 반응인 게 맞고, 화학 반응식은 틀렸죠? 잘못돼 있죠? 선생님이 써준 이게 위에 있는 이 반응식이 맞는 거니까 잘못돼 있고, A2 이모라고
A, B 3몰을 넣으면 얘네들의 반응의 개수비가 2대 1로 반응할 건데 2대 1로 반응을 하면 사실 뭘 다 쓰겠어요? 얘를 다 쓰겠지. 얘를 3을 다 쓰고 얘는 그거의 절반만큼 1.5만큼 사용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반응을 하고 나면 A2가 0.5 남아있게 될 거고 이 AB는 개수비가 3대 2대 2대 1대 위에 걸 잘못 보고 개수비가 2대 1대 2니까 얘가 3 쓰이고 얘가 1.5 쓰이면 얘는 3 생겨야 되겠죠. 요렇게 결론적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다 시키고 나면 반응으로 남는 물질은 A2가 되겠죠. AB라는 게 틀렸네요. 기억 하나만 맞네요. 4번 메테인의 연소 반응 되게 자주 등장하는 반응인데 X 개수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탄소 하나, 수소는 4개 들어갔으니까 수소 혼자 4개 들어갔으니까 수소 혼자 4개가 되기 위해서 물 분자 2개. 그렇게 되면 산소는 여기서 2개, 산소 혼자 2개, 여기서 산소 혼자가 2개. 총 산소 혼자가 4개 들어가게 되기 위해서 O2의 형태라면 2개의 분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X는 2다. 원자의 숫자가 총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총수가 같게 원자의 총수가 뭐 총수이기도 하죠. 종류와 숫자가 같게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물이 1몰 생길 때, 자 얘네들이 지금 문제에서 막 4가지 물질이 다 나와 있지만 원하는 거는 얘하고 얘만 2가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개수비만 생각하면 돼요. 얘네들은 1대 2로 반응하는 애기 때문에 내가 얘를 1몰을 얻고 싶다면 CH4 메테인은 그것의 절반 0.5몰만큼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0.5몰이 소모되니까 틀렸고 생성물의 질량비 물어봤는데 자 일단 생성물은 개수비가 1대 2로 1대 2의 개수비로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개수의 비는 몰수비와 같고 분자수의 비와 같고 만약에 기체라면 기체 부피비와 같지만 질량비와는 같지 않았어요. 그러나 질량비를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네가 몰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질량은 그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해주면 돼요. 그럼 각각의 분자량을 구하면 되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워낙 자주 나와서 12 더하기 16 곱하기 2니까 이거 44. 물도 분자량 워낙 자주 나오죠. 1 곱하기 2 더하기 16이니까 18.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로 몰수비는 1대 2인데 질량비는 이렇게 될 거예요. 44대 36이 되겠죠. 그러면 지워도 되는데 22 11 11대 9네요. 1대 2가 아니죠. 어쨌든 1대 2가 아닌 거는 뭐 사실 금방 찾을 수 있는데 1대 2가 몰수비니까 이제 굳이 구하자면 11대 9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옳은 것은 1번 하나밖에 없네요. 5번 그림은 실린더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는 반응식을 써봅시다. 일산화탄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 거예요. 알겠지만 여기에 산소 혼자 하나만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수를 분수로 쓰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2배를 해주면 ECO 더하기 O2가 ECO2가 되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일산화탄소 1몰하고 산소기체 2몰을 넣었다. 얘 1몰, 얘 2몰. 얘네들은 2대 1로 반응할 거잖아요. 그럼 2대 1로 반응할 거니까 요 1몰 다 쓰이고 O2는 얼마만 쓰이겠어요? 0.5몰만 쓰이겠죠? 그래서 반응을 다 시키고 나면 결과적으로 CO는 없어.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산소는 남죠. 얼마 남아요? 1.5몰 남고 이산화탄소는 얘랑 동일한 몰수비니까 CO 1몰을 사용했으면 이산화탄소 1몰 생기는 요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요런 결과 요렇게 남아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화학 반응식 맞죠? 기체 부피는 반응 후과 반응 전보다 이 부피는 뭐 보면 돼요? 개수를 보면 되죠. 반응 전의 개수의 총합이 3이에요. 반응 후의 개수는 2예요. 이 개수비는 부피비와 기체의 부피비와 같으니까 3대 2니까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작은 게 맞네요. 반응 후에 실린더에 존재하는 기체의 총 분자수 지금 반응을 시켰더니 얘네 2가지 남아있죠. 총 분자수는 2.5몰이다. 맞는 말이고
반응 후에 남아있는 반응물은 CO가 아니라 CO 다 썼으니까 O2만 남아있겠네요. 틀린 거 물어봤으니까 4번이 답이네요. 실린더 속의 기체의 총 질량은 피스톤으로 있지만 뭐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들어간 재료가 그냥 그대로 재조합된 결합만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질량은 보존되겠죠. 총 질량은 일정하다. 맞는 말이죠. 6번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전과 후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자, 반응 전에 2몰, 2몰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개수비가 1대3으로 반응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때 전체 부피가 V1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의 몰수가 4몰이잖아요. 그 4몰에 해당하는 부피가 V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을 시키면 얘네들은 1대3으로 반응할 거니까 1대3으로 반응을 하면 뭘 다 쓰겠어요? 어떤 걸 다 써야겠어요? 얘를 다 써야겠죠. 얘를 다 쓰고 얘는 3분의 2만큼 쓰겠죠? 요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고 났더니 B는 다 썼고 A는 3분의 얼마가 남는 거야? 602만큼 남겠네요. 3분의 4만큼 요만큼의 A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반응을 다 하고 나면 C가 생길 건데 얘네들이 1대 3대 2잖아요. 1에 해당하는 애가 3분의 2니까 2에 해당하는 애는 얼마나 남아야 돼요? 3분의 4몰 이렇게 남겠죠. 그럼 반응을 다 시키고 나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반응을 다 시키고 났을 때 결국 총 몰수, 남아있는 물질의 총 몰수는 3분의 8몰인데 3분의 8몰이 V2의 부피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체들의 부피의 비는 몰수비와 같은 거잖아요. 문제에서 V1 대 V2를 물어봤다면 나는 그냥 걔네들의 몰수비를 그대로 써줘도 된다는 거예요. 번분수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2 나오겠네요. 답은 2번이죠. 여러 가지 이제 연관되는 것들을 기억하면 되는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의 비의 의미 이걸 잘 기억해두고 이건 몰수비고 이 몰수라는 것 자체가 분자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묶음 단위잖아요. 그래서 분자의 숫자의 비와 같고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는 온도 압력이 같을 때 같은 몰수면 부피가 같을 거니까 기체의 부피 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부피의 비율을 물어봤다면 나는 그걸 몰수의 비율로 계산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20도씨 1기압에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다. 자, H2가 48L, 48ml 생겼어요. 자, 20도씨 1기압에서 이걸 이렇게 줬어요. 앞에서 문제를 풀어줬던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래 0도씨 1기압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0도씨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온도랑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문제는 거의 20도씨 1기압을 제일몰이 24L다. 뭐 요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제시되는 값들을 쓰면 되는 거니까 외워야 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간에 1몰이 24L인데 지금 48ml니까 밀이죠. 1000분의 2몰만큼 생겼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비가 2대 2대 1이니까 반응에 참여한 물은 1000분의 2몰일 거고 산소는 1000분의 1몰이겠죠. 2대 2대 1. 그래서 반응에 참여한 분해된 물은 1000분의 2몰이니까 0.002몰. 요것 중에 하나가 답일 거고 산소는 0.001몰이니까 24 곱하기 1000분의 1리터. 그래서 24ml.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네요. 8번. 그림은 실린더에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모형. 자, 그림에 뭐 또 색깔이 다르게 돼 있고 크기가 다르니까 뭐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지금 반응 전에 A랑 B가 들어있는데 3개씩 들어있어요. 그런데 반응을 하고 났더니 C가 2개가 생기고 A가 2개가 남았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반응에 참여한 A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은 A 하나랑 3개의 B가 만나서 2개의 C가 되는 반응.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화학 반응식의 여기가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실린더 속의 기체의 밀도비를 물어봤는데 밀도비는 일단 반응 전 반응 후에 물질이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그러면 질량은 똑같아. 밀도라는 것 자체가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요 값이 같아. 그러면 밀도의 비율은 부피의 역수와 같아요. 근데 부피의 비, 기체의 부피의 비는 몰수비와 같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네들의 밀도 비는 몰수의 역수비와 같다. 그럼 반응 전에 들어있었던 기체의 몰수는 분자의 숫자의 비율과 같으니까 반응 전에는 6분의 1이겠죠. 근데 반응 후에는 4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얼마예요? 4대 6이니까 2대 3이죠. 맞네요. 그다음에 반응 후 실린더에 지금 뭐가 남았어? A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B를 넣어주면 반응을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죠. 맞는 말이죠. 남아있는 아이를 더 반응시킬 수 있다. 답은 5번이다. 자, 9번. 프로페인, 프로파가 탄소 3개를 뜻하는 접두어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근데 뭐 물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안 중요하고 이 반응식을 줬으니까 그 반응식을 이용해서 이제 양적 관계 계산하면 되겠죠. 물이 36g이 생겼어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개수비가 몰수비와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얘가 몇 몰인지를 계산하고 시작하는 게 편해요. 물의 분자량은 18이고 지금 36g 있으니까 이만큼의 몰수겠죠? 몇 몰이에요? 2몰이죠. 물이 2몰 생겼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연소된 프로페인의 부피. 그러니까 1대 4로 반응을 할 거니까 얘가 2몰이 생겼다면 얘는 0.5몰 반응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인 0.5몰의 부피를 구하면 되고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24리터라고 했으니까 1몰일 때 24리터인데 지금 사용한 건 0.5몰이니까 그것의 절반값에 해당하는 부피의 만큼이 연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10번. 포도당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 자,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호흡이죠. 이렇게 가는 게 광합성이죠. 이 광합성인지 호흡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양적 관계 보면 돼요. 포도당의 분자량 줬어요. 자, 포도당 1몰이 완전히 호흡해서 사용되면 얘네들이 이제 6몰씩 생기고 그때 산소도 6몰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당 45g, 30g 줬으니까 이게 몇 몰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연관지어서 전체 분자가 몇 몰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 뭐 호흡 과정이라고 치면 처음에 호흡 과정에 처음 들어간 분자의 몰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쳤을 때 7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개수의 합이니까. 호흡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12몰만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분자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 과정에서는 전체 분자수가 5몰 감소하는 광합성 과정에서는 호흡 과정에서는 전체의 분자수가 5몰 증가하는 거꾸로 얘기했죠. 광합성 과정에서는 전체의 분자수가 5몰 감소하는 요런 비율인데 그게 7몰하고 12몰을 전제로 깔고 갔을 때 그러면 지금 이 포도당이 몇 몰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겠죠. 45g이면 180분의 45몰인 거니까 얼마죠? 4분의 1몰이에요. 자, 그러면 포도당 1몰에 산소기체 6몰 해서 7몰일 때는 5가 증가하는 건데 지금 포도당을 그것의 4분의 1만큼만 사용했으면 증가하는 몰수도 4분의 1만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가 아니라 4분의 5몰 증가해야 되는 거. 그렇죠? 포도당 30g이 생성되는 30g은 180분의 30몰이니까 6분의 1몰이죠. 그러면 포도당이 1몰이 생성될 때는 분자가 5몰 감소해야 되는데 그것의 6분의 1만큼 반응을 시키면 6분의 5몰 감소한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0.5몰을 얻고 싶다. 이산화탄소 0.5몰. 지금 이산화탄소를 6몰을 얻으려면 포도당 1몰을 써야 돼요. 1대 6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산화탄소를 0.5몰만 얻고 싶어요. 그러면 포도당은 도대체 얼마나 써야 되냐? X는 6분의 0.5 몰이 되겠죠. 12분의 1몰이네요. 포도당 12분의 1몰이 몇 g인지 계산하면 돼요. 포도당 1몰은 180g이니까 12분의 1몰은 이만큼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산수에도 약해요. 15g 되겠네요. 30g이 아니라 15g 나와야 되니까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자, 11번.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하는 실험이다. 질량을 줬어요. 그럼 이게 몇 몰인지 먼저 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질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여기 원자량 줬으니까 원자량의 2배니까 28. 그럼 얘는 0.5몰이네요. 수소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원자량이 1이니까 2인데 얘는 1.2니까 0.6몰이네요. 이렇게 지금 들어갔어요. 암모니아 만들 거니까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 개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얘가 맞아요. 그렇죠? 반응을 시키고 나면 기체 분자수가 자, 개수의 총합이 감소하니까 분자수가 감소하죠. 맞죠? 반응 전에 질소기체 0.5몰 맞죠? 자, 반응 후에 반응을 다 시키고 나면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1대 3대 2로 반응할 거예요. 얘를 다 쓰겠네요. 수소를. 그리고 얘는 0.5가 있지만 그 중에 얼마 쓰겠어요? 얘 0.6을 다 쓰고 얘는 0.2만 쓰겠죠. 1대 3이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생겨요? 0.4 생기겠죠. 그래서 반응을 다 시켰더니 질소기체가 0.3몰 남아있을 거고 암모니아 기체가 0.4몰 생길 거예요. 그럼 반응은 생성물의 질량이니까 암모니아 0.4몰의 암모니아의 질량을 구하면 되겠죠.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해요?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원자량들을 다 더하면 돼요. 17이네요. 그럼 결국 17 곱하기 0.4 g이 되겠죠. 4, 7, 28, 4, 4, 5, 6, 6.8g 맞네요. 반응 후 남아있는 반응물은 뭐가 남았어요? 얘가 남았죠. 얘. 그렇죠? H2가 아니라 N2가 남아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이다. 자, 12번. 탄소와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식. 뭐 개수 맞추는 게 아주 쉽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나죠. 1은 생략하니까. 다음에 이거죠.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네. 그럼 A하고 B는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O2 1g하고 반응을 하는 거를 물어봤는데 O2 1g은 산소 분자는 원자량이 그렇네요. 선생님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네. 가끔 문제를 풀 때 좀 이렇게 쓸데없는 계산들을 가끔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동일한 양의 산소랑 반응하는 다른 물질의 질량비를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O2랑 반응하는 걸 물어봤으니까 사실은 얘네들은 똑같이 O2가 1, 개수 O2의 개수 1이죠. 1몰의 산소랑 반응하는 게 탄소가 1몰, 마그네슘 1몰인 거예요. 그러면 1몰이 아니라 1g이어도 똑같은 산소의 양하고 반응하는 탄소랑 마그네슘의 몰수비는 탄소 대 마그네슘이 1대 2예요. 그런데 그걸 질량비로 물어봤잖아요. 그 몰수비를 질량비로 환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질량비면 여기다가 원자량을 곱해주면 되니까 탄소는 1몰이니까 12g, 마그네슘 2몰이니까 2 곱하기 24g이겠네요.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1대 4가 나오는 거죠. 1대 2가 아니라. 니은도 틀리네요. 그럼 답은 당연히 디귿이겠네요. 자, 디귿이라 치고 맞는지 한번 봅시다. 산소기체 1g이 반응할 때 생성물의 몰비는 얘 동일, O2 동일한 양이면 걔네들의 몰비는 개수의 비와 같아요. 1대 2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디귿 하나만 맞고 다 틀렸다. 기억 얘기 틀렸으니까 당연히 디귿이 맞겠죠. 알아야 할 것은 여기를 질량으로 물어봤다고 해도 이 산소가 동일한 양이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의 개수가 똑같죠. 그럼 결국 1g이라는 건 결국은 얘네들 1몰 쓰는 거나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개수가 달라지면 조금 더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산소의 개수가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그 동일한 양으로 이렇게 한정 지어주면 나머지 것들은 몰수비로 적용을 바로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몰수비를 알게 되면 결국 질량비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13번. 다음은 철의 재련과 관련된 화학 반응이다. 철의 재련 앞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철광석으로 얻어진 철에서 산소를 빼내는 과정일 때 이 코크스를 먼저 집어넣어서 불완전 연소를 시키죠. 그리고 그 불완전 연소된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서 산소를 뽑아서 이산화탄소를 내는 이런 과정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친절하게 반응식을 다 줬어요.
자, 가에서 생성된 일산화탄소를 모두 사용해서 철을 재련할 건데 가에 산소가 6g 쓰였어요. 자, 이 6g은 몇 몰인가요? 12분의 6몰이니까 2분의 1몰이죠. 다시 말해 얘가 2분의 1몰 다 쓰였어. 자, 그러면 일산화탄소도 얼마 생겨요? 개수비가 2대2 똑같으니까 2분의 1몰 생기겠네요. 자, 그 2분의 1몰, 다시 말해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2분의 1몰 들어가서 철을 재련할 건데 그때 철은 얼마나 만들어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만 줬지만 결과적으로 이 일산화탄소가 얼마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결국 여기 들어간 애가 얼마인지 알아. 그럼 일산화탄소랑 철은 4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몰만큼 들어갔으면 도대체 얼만큼의 철이 얻어질 것인가? X는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8분의 3몰만큼의 철이 얻어지겠죠? 그럼 얻어지는 철의 몰수는 알았으면 질량은 거기다가 원자량 곱하면 되죠. 그거 얼마예요? 8분의 3 곱하기 56 8, 7에 56 7, 3에 21 21g 얻어지겠네요. 답은 1번이네요. 이게 단순 곱하기 이런 거 맨날 구구단은 정말 오래전에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헷갈리죠. 산수하다가 되게 곱셈을 잘못해서 되게 잘 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것들을 실수하지 않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게 문제를 풀 때 특히나 더 막 어려운 문제를 풀면 그냥 우리가 어려운 거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아주 간혹 진짜 단순한 것들을 놓치거나 실수해서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좀 잘 연습할 필요가 있죠. 자, 봅시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화학 반응식은 줬고 20도씨 일기압 묽은 염산 100ml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탄산칼슘 1g, 1.5g 넣고 반응을 시켰어요. 자, 지금 다 재료를 다 넣었을 때 처음 질량이 이거예요. 근데 그 안에 탄산칼슘이 1.5g이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1.5g 뺀 만큼이 묽은 염산의 질량이기는 하겠죠. 그러면 근데 뭐 그건 나중에 따져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을 시켰는데 되게 웃기게 질량이 줄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반응을 시키면 질량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서 출발했는데 왜 주는 거냐 하면 이게 지금 세팅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실험을 할 때 보통 위를 열어놓거나 솜 같은 걸로만 막아요. 솜으로 막으면 혹시 증발하는 수분 정도만 흡수가 되고 원래 기체인 아이는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감소한 질량 얼마나 감소해요? 0.4g 감소하죠. 요 감소한 0.44g이네요. 감소한 질량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포인트는 결국은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반응에 참여한 아이들의 양을 추측하는 약간 요런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러면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결국 몇 몰인 거예요? 44분의 0.44몰이죠. 그러면 0.01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0.01몰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으면 결국 반응에 참여한 탄산칼슘도 얼마예요? 0.01몰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탄산칼슘을 1.5g을 넣었어요.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했어. 그럼 사실 실제로 들어간 탄산칼슘은 0.015몰인데 그 중에 반응에 참여한 건 요만큼은. 그러면 반응 후에 남은 애가 있겠죠. 얼마 남아있겠어요? 0.005몰만큼이 남아있다. 이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묽은 염산에 있는 염산이 HCl이 반응에 다 참여하기 때문이에요. 얘를 다 써서 남아있는 애가 이쪽에서 생긴 거야. 보통의 경우 이 실험을 할 때 다른 경우는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라고 제시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묽은 염산이 충분하면 염산 때문에 반응이 끝난 일은 없어요. 근데 얘는 반대죠. 오히려 염산 때문에 반응이 끝나버리고 탄산칼슘이 남아지는 이런 거꾸로 되는 상황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한. 그러면 지금 묽은 염산 100ml가 있는데 이 100ml 안에 얼만큼의 HCl이 실제로 들어있어야 되냐, HCl의 몰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02몰만큼의 HCl이 반응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용액은 농도가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지금 몰농도를 몰라요. 그게 M 몰농도에 M 몰 퍼 리터만큼의 농도를 가지는 용액이었는데 내가 걔를 100ml 0.1리터 만큼을 사용했을 때 0.02 몰만큼의 HCl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단위 맞췄어요. 자, 그러면 결국 M은 얼마가 나와요? 0.2 몰 퍼 리터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사용한 요 100ml의 묽은 염산의 농도는 0.2 몰 농도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응 전 묽은 염산만 담긴 삼각 플라스크 아까 말했지만 탄산칼슘 1.5g 넣었어요. 그럼 처음에 202.81인데 그 중에 탄산칼슘 1.5만큼을 차지하니까 남아있는 201.31g은 염산의 질량이 돼야죠.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반응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는 0.01몰만큼인데 지금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이 24리터라고 했어요. 그럼 0.01몰이면 24 곱하기 0.01리터만큼의 부피겠네요. 이거 맞네요. 그리고 반응 후에 생성된 물, 자, 물은 이산화탄소랑 동일한 몰수 얼마 생겼겠어요? 0.01몰. 개수가 똑같죠? 요만큼 생겼을 거예요. 물의 화학 식량 18이라고 또 줬어요. 친절하게. 18 곱하기 0.01 g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맞죠. 그 다음에 반응 후 전 사용한 묽은 염산 지금 계산했죠. 앞에 얼마예요? 0.2죠. 0.5가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반응하지 않은 탄산칼슘 집어넣은 건 0.15몰이었는데 반응은 0.01몰만 했으니까 반응하지 않은 건 0.005몰이다. 다 맞고 4번만 틀렸네요. 15번 그림은 20도씨 1기압에서 메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 다 줬어요. 자, 물 9g 물 9g이 생성되었을 때 요거를 주고 얘가 얼마나 사용됐는데 부피를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이게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9g의 몰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자량 알아야겠죠. 요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몰수를 알면 몰수비가 개수비와 같으니까 요 몰수를 일단 구할 수 있어요. 몰수를 구한 다음에 부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20도씨 1기압에서 얘가 몇 몰인지 알면 바로 요것만 알면 부피로 환산할 수 있겠죠. 굳이 산소의 분자량은 필요가 없어요. 질량이 전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디귿을 알면 된다. 그래서 16번 0.5 몰농도 수용액 포도당 수용액 2리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몰농도는 몰퍼리터라는 단위로 환산할 수 있고 2리터만큼 들어있어요. 그럼 그 안에 실제로 들어있는 포도당은 얼마예요? 1몰만큼의 포도당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녹아있는 포도당 1몰이고 그 다음에 요 용액에 500ml만큼만 뽑아내면 그러면 0.5몰 퍼 리터의 농도의 용액인데 내가 500ml 다시 말해 0.5리터만 뽑아내면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얼마예요? 0.25몰만큼의 포도당이에요. 그럼 걔 몇 g인지 어떻게 해요? 0.25 곱하기 분자량으로 곱해요. 18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산수를 해봤더니 0.25가 4분의 1이니까 45g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을 추가해서 자 이게 포인트야. 수용액 전체가 4리터로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안에 원래 포도당이 1몰만큼 있었어요. 포도당의 양은 전혀 변하지 않고 물만 늘어나서 전체 부피가 변했는데 우리가 아는 몰농도라는 애는 용질의 몰수에 전체 부피만 있으면 돼요. 용질의 몰수는 정해졌고 전체 부피가 4리터가 되었으니까 결국 4분의 1 몰농도에 해당하는 농도가 되겠죠. 4분의 1이니까 0.25 몰농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 맞네요. 자 17번 몰농도 수용액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를 주고 또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서술은 여러분들 해설지 보고 서술하면 되고 선생님 필요한 것들만 좀 포인트를 주면 내가 만들고 싶은 용액의 몰농도와 부피를 줬어요.
그러면 내가 용액을 만들려면 해당하는 물질을 몇 g을 측정해서 걔를 녹여서 원하는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거예요. 200ml 만들 거니까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을 거고, 이 표선만 딱 맞추기 위해서 식기병 사용할 거죠. 비커는 내가 원하는 용지를 덜어낸 다음에 그 용지를 여기다 넣고 일단 녹일 거야. 그러면 얼마큼씩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0.5몰 농도. 근데 난 200ml, 0.2L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설탕은 얼마예요? 0.1 맞죠? 몰만큼의 설탕이 필요해요. 설탕의 분자량을 줬어요. 1몰이면 342g일 테니까 0.1몰이면 34.2g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 설탕 34.2g의 질량을 잰 다음에 걔를 비커에 넣어요. 비커에 넣고 물을 좀 증류수 넣어서 좀 녹인 다음에 걔를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요. 그런데 이때 200ml 부피 플라스크를 쓸 거고 200ml 만들 거니까 한 50ml 정도나 뭐 요 정도? 훨씬 적어. 한 100ml? 뭐 그 이하의 물로 녹인 다음에 집어넣고, 비커에 혹시 설탕이 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설탕 소용이. 그래서 증류수를 몇 번 더 이제 헹궈서 더 부어요. 여기에 더 이상 설탕 소용이 남아있지 않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용액을 채운 다음에 식기병에 증류수를 담고, 이 식기병에는 물 아주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증류수를 조금씩 해서 표선을 잘 맞춰가지고, 이 표선을 딱 맞추면 끝. 근데 이제 그래도 용액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덮고 아마 부피 플라스크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어가지고 그 안에 용액이 잘 섞일 수 있게까지 해준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방법. 우리가 농도를 아는 용액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표준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0.5몰 농도짜리 표준 용액 200ml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말로 쓰는 거는 해설 보고 여러분들이 써보도록 하고. 자, 19번, 18번. 아까는 탄산칼슘하고 묽은 염산 반응이 나왔었죠. 근데 탄산칼슘을 또 가열하면 분해가 될 수 있어요. 자, 탄산칼슘의 열분해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기체와 고체가 생겨요. 이때 이제 지금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XY가 뭔지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이제 공부한 사람이니까 알아본다면, 고체 물질은 산화칼슘 이게 얻어질 거고, 기체 물질은 이산화탄소가 얻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을 시키면 결국 어떻게 돼? 기체가 날아가겠죠. 그래서 처음에 도가니의 질량, 거기다 탄산칼슘을 넣었어. 그런데 나중에 다 반응시키고 났더니 질량이 감소해요. 질량이 얼마나 감소했어요? 질량이 9.8g 감소했죠. 이거는 반응을 시키고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 다시 말해 Y의 질량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100g짜리 도가니에다가 이제 W2 이 도가니에 탄산칼슘 넣어서 탄산칼슘 얼마 들어간 거예요? 20g 들어간 게 CaCO3의 질량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서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탄산칼슘의 화학 측량 100이라고 줬으니까 결국은 이건 몇 몰이에요? 100분의 20몰이니까 5분의 1몰, 0.2몰이 되겠죠. 그래서 분해된 탄산칼슘의 양은 0.2몰이고, 그 다음에 이 Y라는 애, 얘네들의 반응식을 보니까 개수비가 1대 1대 1이에요. 5분의 1만큼의 탄산칼슘이 분해가 되면 사실 이산화탄소도 5분의 1몰 생겨야 되겠죠. 요게 5분의 1몰인 거예요. 이 5분의 1몰은 Y의 분자를 MY라고 놓으면 MY에다가 9.8 나눈 만큼의 값이 되겠죠. 그럼 MY는 어떻게 돼요? 크로스 9.8 곱하기 5네요. 선생님 산술 결정적인 틀렸네. 8.8이네.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그렇네요. 왜 답이 안 나오지 하고 있었어. 44 나오죠. 예, 산술을 선생님 되게 잘 틀려요. 44 맞는 말이죠. 사실 이 반응을 알면 이산화탄소인 걸 알고 그냥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여하튼 나와 있는 데이터로 푸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생성된 Y의 부피, 지금 맨날 이건 또 똑같이 나왔어. 20도씨 1기압인데 1몰이 24L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사용된 거냐면 5분의 1몰이잖아요. 그럼 5분의 1 곱하기 24L만큼의 부피를 차지할 거니까 부피는 4.8L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5번. 이게 문제를 분명히 보고 또 막 푸는데도 자꾸 여기서 다시 풀다 보면 산수를 자꾸 틀려요. 19번 두 가지 요소 수용에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나의 밀도는, 자, 나 용액으로 주고 밀도를 줬어요. 생각해 봅시다.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질의 양에 대해서 용매의 양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6이 나오니까 용질 선생님 틀렸죠? 용매가 아니라 용질이네요. 용질 X는 6g. 그래서 용매는 얼마예요? 100-6g이죠. 이게 전체 용액이니까. 그래서 94g만큼의 용매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나는 지금 일단 1몰롱도인데 지금 나는 0.1 리터만큼 0.1리터만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1몰만큼의 용질이 있어요. 요소의 분자량 6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소는 얼마 있어요? 6g 있는 거죠. 얘도 용질이 요소죠. 요소 6g. 그런데 용매가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부피로 나와 있잖아요. 대신 뭘 줬어요? 밀도를 줬어요. 밀도는 일정 부피에 대한 질량값이에요. 자, 그러면 1ml일 때 1.06g인 물질인데 지금 나는 100ml 가지고 있어. 그럼 총 얼마죠? 106g이네요. 106g의 용액이에요. 그 중에 요소, 용질이 6g이니까 결국 얘는 용매가 얼마예요? 100g이네요. 용매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건 나네요. 자, 문제에서 나가 큰 값인 걸 물어봤어요. 용매의 질량 크죠? 그 다음에 용질은 똑같이 6g 똑같아요.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써요? 가보다 나가 용매가 더 많아요. 용매가 더 많다. 용질은 똑같이 들어있는 똑같이 6g인데 용매가 더 물이 더 많아. 그러면 더 묽은 용액이죠.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이 퍼센트 농도가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 니은 하나만 맞다. 퍼센트 농도를 환산하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용액 106에 대해서 용질 6 곱하기 100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6%보단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모가 100보다 크니까. 이렇게 해서 대략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산수 하려면 해도 좋아요. 굳이 풀지 않아도 되니까. 자, 20번. 수용액 가 중류수로 혼합하여 나를 만들었어. 자, 수용액 가는 얘네요. 얘. 이런 농도의 아이를 20ml 넣었어요. 자, 이런 데에서 포인트. 희석하는 용액의 포인트는 뭐냐면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용질의 양이 지금 1.5몰롱도짜리 용액인데 내가 20ml, 0.02리터만큼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용질은 얼마 들어있는 건가? 0.03몰만큼의 용질이 뭐 NaOH가 0.03몰 들어있네요. 요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 0.03몰의 NaOH를 들어있는 요 진한 용액을 100ml 부피 플러스 계속 증류수를 해서 표선까지 딱 채웠어요. 전체를 100ml로 만들었을 때 그때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 X는 어떻게 해요? 지금 결국 들어간 용질은 처음에 내가 넣었던 진한 용액이 있던 용질 외에는 추가로 들어간 게 없죠. 물만 더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0.03몰만큼의 용질이 0.1리터만큼의 용액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0.3몰롱도짜리 용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X는 0.3 받고 그 다음에 가에 들어있는 NaOH의 몰수는 0.03이에요. 질량은 어떻게 해요? 화학식량 곱하면 돼요.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40에다가 0.3 곱하면 1.2g 나오죠? 그리고 증류수를 100ml, 자, 이게 포인트야.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우리가 어떤 표준 용액을 만들 때 이 부피 플라스크를 100ml짜리 쓰는 이유는 전체 용액을 100ml 맞추면 끝인 거예요. 그건 증류수를 100을 넣는 거랑은 달라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잘못된 거죠. 옳은 것은 기억 니은만 있으니까. 답은 3번이네요. 여기 문제가 일단 실력 향상 문제는 20번까지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고 수고하셨어요.